자 오늘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박현용 PD 2탄이죠. 2탄. 그러니까 박현용 PD의 인생사를 단 한 편으로 정리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결국은 이제 2월이 돼서 2탄 지락실 편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이 지락실 편은 이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박현용 PD랑 이제 1탄을 쭉 진행해 보니까 좀 부풀려진 것들이 좀 있더라. 아 제가 봐도 좀 MSG가 그날 좀 당이 과다해가지고 네네. 에어컨도 좀 과했고 네네. 제 토크도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때 차단해주기 위해서 TVN의 판사죠. 예. 네. 4세대. TVN의 냉정한 ISTJ. 예, ISTJ를 맡고 있는 ISTJ 95%. 99%입니다. 99%. 예. 네.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오락실 김예슬 PD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오락실에서 4세대 PD를 맡고 있는 우리 김예슬 PD가 박현용 PD의 바로 아래 후배죠. 예. 그러니까 메인. 예. 그다음에 저희가 세컨이라고 부르는 예. 이제 메인 바로 밑. 턱 끝까지 이제 추격 예. 중인. 곧 연출을 준비 중인. 곧 선배의 예. 어깨를 밟고 아 이제 그런가요? 올라설 준비가 돼 있는 아, 뭐 그런 긴장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구오락실 이야기 박현용 PD 2탄으로 이어갈 건데 그래도 예. 오늘 우리 김예슬 PD 오셨으니까 김예슬 PD는 저희랑 이제 지구오락실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나요? 이제 현용 선배님이랑은 스프링 캠프 했었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산촌 생활했었고 지구오락실 1, 2 요렇게 같이 없습니다. 같이 쭉 스트레이트로 그럼 박현용의 세컨을 네, 1번 따까리 네. 아 이거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스로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 명칭을 부여한다는 건 이거는 겸손이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자조적인 표현이었다. 평소에 느끼는 어떤 절망감을 툭 튀어나온 거죠 그냥. 네, 1번 따까리라고. 그럼 심창민은 몇 번입니까? 참인 이제 제 밑으로 한 2번, 3번이라서 현용 선배부터 치면 4번 따까리 4번. 네, 심창민은 4번 타자라고 하겠습니다. 심창민은 예, 홈런 보이- 타자. 네, 4번 타자. 보이지도 않네요. 자 어쨌든 우리 1번 따까리 김예슬. 죄송합니다. 아, 이런 이런 말을 표현 쓰면 안 벌써 되는 게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번 타자. 우리 1번 타자 김예슬 PD. 그러면 저희 박현용 PD랑 조인하기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옛날에 이제 입사 바로 하고 나서는 이제 택시라고 네네. 지금 이제 없어진 토크쇼. 프로그램인데 예, 토크쇼를 했고요. 예슬도 2015년 입사했어요. 네. 2015년 입사. 그리고 인생 술집이라고 술 마시고 아. 사는 그런 프로그램 또 토크쇼 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토요일을 조금 놀토로 오래 네. 놀토. 그 다음에 이제 대탈출 아 정종현 PD님의 네, 잠깐 하고서 이제 산촌생활과 스프링 캠프. 네, 산촌생활 스프링 캠프 할 때는 뭐 어땠나요? 평탄한 일상이었나요? 뭐 어땠나요? 뭐 뭐- 어떤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점? 현용이가 평소에 괴롭게 한 거? 아 저는 뭐 아니 워낙 뭐 이제 효영 선배가 워낙 네네. 그 좋은 선배님이세요. 좋은 그- 선배님. 자 여러분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현용 선배 너무 좋은 선배님이세요 하고 현용 선배님이 이제- 좋은 선배님이세요는 약간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 편집하면 되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아, 이거 앞에 딱 예, 끊어내고. 딱 끊어내면 좋은 선배로. 네, 좋은 선배님인데. 전략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배치하시는 거에 이제 통달하신 선배님이셔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이렇게 너 어디 이렇게 해서 편집도 그렇고 촬영장에서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잘 초반에는 잘 오, 초반에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체계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좀 배울 수 있었어. 아. 그때는 이제 야외물도 저도 한지 얼마 안 된 거라서 네네네. 재밌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렇게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세운 계획이 뭐 어떻게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좀 무너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이제 사실 제가 살짝 끊자면 죄송해요. 아, 우리 김예슬 PD 이야기를 좀 예. 들어보고. 저는 그 왜 부르시? 자, 우리 예슬이 자 얘기해 또 주세요. 이제 전략적이신 만큼 이제 네네. 유도리도 있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즉흥성도 좀 꽤나 있으셔서 네네. 상황 이제- 보고 하는 걸 잘하시는구나.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배들의 순발력을 길러주시는 타입이라 아.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헤쳐나가야 되는 이제 미션 정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닮았네요. 제가 누구의 지령을 받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간자로서. 나는 예슬이 네가 잘못 생각했다고. 상황 보고 결정하자의 어떤 현장에서의 즉흥성, 네. 어떤 유연함, 이것은 PD에게 매우 어떤 맞습니다. 요구되는 말 덕목이다. 전에 다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ISTJ라고 했나요? 아 네. 성향과는 정형 반대이긴 하죠. 이게 예슬 PD가 받아들이기에는 예. 어떤 약간 신뢰를 좀 들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 슬기로운 산촌 생활할 때는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반일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예상이 없던 안 한다고 했다가 반일 같은 걸 이제 갑자기 나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후배들도 먼저 보내서 세팅도 해야 되고 뭐 차도 뭐 이제 세팅도 해야 되고 뭐 카메라 미리 해야 되는 것들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사람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직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을 뺄 수 없고 예를 들어 뭐 영은이가 닭장에서 닭을 막 돌보고 있는데 영은아 빨리 와서 이거 카메라 달아 막 이렇게 네네.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인력 배치가 이제 예슬이가 그런 걸 현장에서 보통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요. PD들 어디 적재적소에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다 그러면 어떤 후배들의 원망과 원성은 예슬 PD가 듣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제 촉새같이 같은 편에 서서 그 후일담을 나눠서 보니까 저는 괜찮고 후배 편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 그 데미지는 다 박현용한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면 이제 선배님 얘기를 어쩔 수가 없었다. 네. 이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예.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왜냐면 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불편함이 예. 있었다. 제가 처음에는 아까 예슬이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예슬이가 처음에는 제가 좀 체계적으로 많이 개입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사실 예슬이한테 그걸 많이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예슬이가 저랑 같이 일한 지 오래됐으니까 네. 제가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예슬이가 또 꾸려가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또 하는 그거는 거예요. 약간 제왕학 같은 거 아닌가요? 이제 예슬이를 결국에는 메인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가르치는 중인가요? 약간 그 정도의 어떤 큰 그림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그냥 네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일을 던지는. 아닙니다. 선배님의 철학에 따라서 후배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슬이에게 점점 더 많은 어떤 롤이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 좀 부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PD 입장에서 사실 또 시키는 일만 할 때가 편할 때도 있어요. 맞아. 그게 오히려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좀 부담이 오잖아요. 어떤가요? 워낙 또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말로 구슬리는구나. 그렇게 안 좋은 표현을 말로 잘 이건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막 이런 거. 많이 들은 거. 근데 이거는 실제로 들었던 말이야. 나도 들은 거 같아. 저희 이거 진짜 트랜지션 들어가면 내가 말 같아. 내가 자주 쓰는 말이야. 한 3달 전쯤에 실제로 들어봐가지고 나도. 이게 다 트레이닝의 일환이고 널 믿기 때문에 너에게 일을 주는 거고. 나도 그랬어. 최악이야.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선배님이 이제 저한테 나도 너 때 내 얘기를 한 거였어? 나 선배님 얘기 아니 아니었어. 선배님이 자, 나도 그랬어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뭐 나스라이팅 뭐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요거는 이제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리사랑이라고 지금부터 표현을 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내리사랑. 왜냐면 이제 제가 박현용 PD를 사랑해서 기회를 예. 주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쭉쭉 성장해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슬 PD에게 지금 넘어가는 중인 거죠. 지금. 예. 과도기다. 사실 그 4세대 PD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제가 이제 그 발리 이번에 촬영 갔다가 답사 갔다가 발가락을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현장에 못 붙으니까 제 바로 밑에 이제 예슬이가 구원타자로 사실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예슬이가 사실 예. 박현용 PD의 빈 자리를 메꾼 거죠. 예. 굉장히 많이. 예. 굉장히 이제 위기 의식 아니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어깨가 결리는 밟힌 느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에스 덕분에 그 네네. 시즌 2 촬영이 너무 잘 끝났죠. 그래서 4세대 PD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세대 PD 우리 예슬 PD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박현용 PD의 어깨를 결리게 하고 있는 우리 예슬 PD.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스프링 캠프 맞습니다. 했었죠? 스프링 캠프. 스프링 다음에 산촌 생활. 산촌 생활하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화제작 이제 지구 오락실을 드디어 이제 런칭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지구 오락실을 기획하고 또 촬영하고 있었던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구러시를 기획할 때 얘기를 잠깐 해볼까 봐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캐스팅 관련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인터뷰나 뭐 기사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사실. 근데 진짜 내밀한 부분까지는 뭐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게임 프로그램을 좀 확 젊은 네. 여성들로 새롭게, 네. 꾸려보자라는 그냥 거대한 컨셉만 있고 네. 누구랑 해야 될지는 이제 네. 막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단계였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후보 연예인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만 이렇게 또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작가님들도 많으시고 PD들도 많이 한 20명 가까운 제작진들이 이제 다양한 연예인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추천하잖아요. 근데 20명이 한 명씩만 추천해도 예. 그 포스트잇이 20개가 붙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세대의 여성 출연자들 중에 제일 어쨌든 많은 공감대를 샀던 인물이 영지였어요. 1번은. 그래서 이영지 씨를 선배님이 먼저 여보세요? 이렇게 통화하시죠. 성대모사가 생각보다 반응이 좀 있었어요. 갑자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영지를 제일 처음으로 섭외한 거는 맞아요. 영지를 정중앙에 놓고 이 캐스팅을 짜야 되겠다. 영지라는 친구가 보여주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영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근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영지 씨랑. 왜냐면 그때 영지 씨가 미국 공연을 미국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랑 여기 또 시차도 안 맞고 하고 저도 지금까지 연락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었어. 맞아요. 네. 막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매니저분 이사님이랑 통화를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영지 씨로부터 하겠다라고 오케이를 받았는데 나중에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그 이사님이 당분간은 예능을 안 하고 네. 이 음악 활동을 하려고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섭외 전화가 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문자 드리고 제가 간곡히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사님께서 영지한테 그랬대요. 네. 영지야 이거는 한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보자. 되지 않을까 해서 감사하게도 이제 영지가 제일 먼저 맞습니다. 인을 하게 됐죠. 진짜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같이 일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올해 진짜 보면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슈퍼스타라서. 예. 영지 유튜브가 훨씬 잘 돼요. 저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진 거예요. 사실 파급력이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프로인데 저희보다 더 잘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자 크리에이터이자 그 아이덴티티를 자유자재로 운용을 할 줄 아는 정말 에너지가 새로운 세대의 출몰 같은 느낌. 정말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죠. 영지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건 진짜 약간 새로운 세대의 출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영지 섭외가 1순위였는데 제일 많이 득표했던 출연진 1순위가 영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지를 먼저 섭외했고 그 뒤에 이제 어쨌든 예능성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코미디언 중에서 저희가 어떤 후보군이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쨌든 피식대학이 너무 잘 될 때였고 그때 너무 영지 씨가 이제 기른지로 맹활약할 때였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동기 중에 코미디 빅리그를 하던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경모 PD가 그 뭐 박성재 상무님도 그렇고 은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또 사실 누구를 캐스팅할 때 뒷조사를 다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주변에 물어봐요. 주변에 네, 그 맞습니다. 사람 인성이 어떠니 카메라 꺼지면 막 욕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거 막 다 물어보거든요. 뭐 그런 인성 조사를 또 거친 거죠 저희가 또. 근데 너무 추천을 많이 하고 다들 마침 저희 제작진들도 의견이 많이 맞아가지고 또 연락을 선배님이 여보세요 이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은지 씨도 너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은 출연자잖아요. 선배님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하고 우정 작가님 드라마도 너무 좋아하고 옛날 1박 2일 때부터 뭐 말고도 이제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보는 컨텐츠 괴물이죠.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거의 1등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다 알아요. 안 보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영지도 많이 보지만 영지는 밈만 보는 거거든요. 요만큼만 봐요 영지는. 그리고 영지는 요즘 거 위주로 이제 앞으로 거를 계속 트렌디한 거를 앞서 나가는 친구. 그렇죠. 영지는 전공 분야가 명확하게 있고요. 은지는 전 과목 A+.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것도 언니도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랑도 오래 같이 살면서 80년대생들의 문화까지도 다 꿰뚫고 있죠. 알아서 이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저희가
나중에 뭐 이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대박이다. 그 네 분이 다 저희가 물론 캐스팅할 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모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훨씬 뛰어넘는 능력과 이상했어요. 인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은지 씨는 그 중에서도 진짜 맏언니로서 모든 걸 조율하면서도 또 그 재미도 놓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우리 너무 은지가 너무 잘 해주고 있죠, 사실.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아이돌 멤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배님도 그때 15야 하시면서 아이돌 멤버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그런 소속사에 저런 친구들 정말 끼도 많고 너무 에너지가 좋은데 우리 그런 프로그램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우정 작가님의 영수 선배가 그때 한창 약간 4세대에 빠져 계셨어요. 4세대 아이돌. 네, 4세대 PD도 있지만 4세대 아이돌들에 조금 빠져 계셨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 또 섭외를 하려다 보면 조사도 많이 하시니까 따라가야 된다. 네, 막 사실 이래가지고 거의 뭐 1세대에서 끊기셨는데 점프하셨죠. 2세대를 이제 점프하시고 4세대로 갑자기 인하셨는데 그때 아이브가 이제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제 아이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브는 그래도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우정 작가님의 영선배가 그 노래에 좀 많이 빠져 계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러브다이브도 이제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이브의 유진이라는 친구가 뭐 예능에도 몇 번 그 정도 했었고 이 친구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PD 작가들이 저 입에서 저 얘기가 왜 나오지? 이러면서 1세대만 아시는 선배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동기 중에 이제 윤인의 PD라고 호구들의 깜빵생활에 유진이가 옛날에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본인은 이제 호구들의 깜빵생활이 그 레귤러화되면 유진이가 너무 잘하니까 저 친구랑 같이 고정을 하고 싶었다 막 이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임 예능도 잘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유진이를 섭외했는데 사실은 제일 의외의 섭외였죠. 사실 선배님이랑 우정 작가님이 생각했을 때 유진이의 어떤 예능에서의 캐릭터 롤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좀 기대하는 바랑 제일 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이가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보너스를 받은 느낌인 거예요. 예상의 예능적 재능까지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시즌 1 때 유진이가 또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그런 어떤 약간 그 PD가 쓴 자막이긴 했었는데 그게 그때 밈이랑 좀 어울러져 가지고 주목도 많이 받고 프로그램이랑 같이 더 근데 앨범도 너무 사실 저희가 앨범 덕을 봤죠. 그렇죠. 저희가 러브다이브 덕을 봤어요. 노래가 잘 돼서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사전 모임할 때 러브다이브가 나왔었고 그게 그 대박이 난 거예요. 상한가를 치기 전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그럴 때 사는 겁니다. 소위 주식 잘 못 사시잖아요. 꿈틀꿈틀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선배님만 공격? 예슬이가 절 보는 느낌이 그런. 죄송합니다. 네, 잘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실생활에서 주식은 못하지만 어떤 캐스팅 주식은 잘했다. 예, 맞습니다. 저 자신을 매우 칭찬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진이 캐스팅까지 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쨌든 지락실을 기획할 때 그 게임 예능이지만 좀 꽃보다 청춘처럼 청춘물 같은 여행 가는 느낌의 그 바이브가 좀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 세대에 그 느낌이 주어지면 좋겠다 해서 4명을 어쨌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었잖아요. 마지막 자리를 이제 어떤 멤버를 섭외할 것이냐 회의를 많이 할 때였는데 이제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격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가격리 중에. 예,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아이돌 멤버 중에 좀 독특하고 좀 엉뚱한 멤버가 있으면 되게 숨겨진 보석을 찾고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막 서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오빠 근데 요즘 오마이걸의 미미라는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는. 저희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능으로 많이 노출이 안 된 친구인데 왜냐면 뭐 오마이걸 워낙 예능에 많이 나오던 그 멤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무슨 방송을 하는데 하니까 이제 디저트 먹방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케이크 아이돌인데 먹고. 디저트 먹방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왜냐면 아이돌은 이제 식단 관리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디저트 먹방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독특하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 틀어봤는데 사실은 잘 못 알아봤습니다.
미미가 너무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막 무대 위에 네, 무대 위의 미미와 미미랑은 너무 유튜브 달랐던 미미가 거예요. 좀 많이 다르죠. 처음 네. 보는 모습이. 그래서 대박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저희는 이제 프로다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하는 건지 누가 PD가 붙어서 하는 건지를 아는데 미미는 딱 봐도 본인이 하는 건 거예요. 자막도 자기가 쓰고 이제 편집도 자기가 하고 눈 뜨자마자 진짜 뭐 메이크업도 안 하고 뭐 조명도 안 치고 그냥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봤는데 그 개그 코드나 그 캐릭터가 너무 신기해서 아 이 친구랑 너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회의 시간에 와서 박현영 PD가 예. 이제 저희가 포스트잇이 이미 한 30장이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박현영 PD가 이제 미미 이야기를 네. 꺼낸 거죠. 그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친구가 누군데?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엔 잘 몰랐어요. 예, 잘 모르셨어요. 네. 그러다가 왜 미미 쪽으로 많이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선배님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추천해준 영상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PD들 그 도담이랑 유진이랑 그리고 수빈 작가 저희 팀에 들어온 PD 작가들이 젊은 PD와 젊은 작가들. 예, 그 멤버 추천을 하는데 자기 입으로 먼저 미미가 나왔었어요. 예. 후보에 있었구나. 예, 그래서 선배님도 그거 들으면서 선배님은 왜냐면 2, 3세대를 건너뛰셨으니까 미미는 그쪽에 있는 친구니까 이제 건너뛰셨으니까 아 요즘 새로운 PD 작가들한테는 이 코드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 그렇죠. 저는 이제 회의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할 때 잡담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저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슬이는 어떤 성향, 대준은 어떤 성향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캐스팅 할 때는 저희가 젊고 모르던 진흙 속의 진주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으로 점수가 달라요. 김대주의 발언은 0.5점. 도담이의 발언은 2점. 좀 약간 제 머릿속으로는 그걸 이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타겟인 거니까요, 네. 사실. 근데 그 당시에 갓 합류했던 네. 젊은 PD 작가들이 네. 미미 너무 좋아요. 미미 너무 귀여워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나는 미처 몰랐지만 이미 젊은 친구들은 알고 있는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한 명쯤은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슬이는 그때 우리 캐스팅할 때 회의 쭉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마음속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진행될 때 왜 의견은 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로 하자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했던 캐스팅이 혹시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아닐 것 같은 걸 어떻게 것 얘기해? 같은데 예슬이 지금 약간 뚝딱대는데요. 아이고 왜냐면 STJ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이제 걸리는 순간 이제 핀셋으로 꽂힌 것처럼. 근데 저는 뭐 걸린 것보다는 저는 이은지 씨랑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 이제 CJ 입사했을 때 인턴을 할 때 은지 씨가 신입 개그맨인 거예요. 그 분도 이제 1년 차고 네네네. 저도 이제 예슬이도 처음 1년 들어갔는데 차고. 제가 코빅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제 피디님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붙어서 같이 프로그램 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고서 재수했어요. 등본 삼행시를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전 구마적 같은 게 없어서 좀 너무 진부한 거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잠시 죄송합니다. 한번 뭘 하셨나요? 실책 자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떨어지더라라는 거를 또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래도 예시는 또 저희가 들어드려야 되겠다. 요것만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구마적 단계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죠. PD 오디션. 그 영상을 하나 찍어서 그 영상 속에 저랑 이제 밖에 있는 저랑 티키타카를 하는 그러니까 뭐 왜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나요?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미 너가 대본을 써서 그 A 역할은 찍어놓고 네, 걔가 이제 질문하면 제가 현장에 있는 제가 대답을 하는 걸 했는데 너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 단계에선 떨어지지 않았고 성공한 거예요. 인턴까지는 한 최종에서 거예요. 이제 이제 인터넷에 떨어졌구나. 네, 근데 인터넷에서 떨어져서 또 했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그렇죠. 똑같은 걸로 또 내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인턴을. 그러면 이거 치트키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해에는
그 상담원 느낌으로 했고요. 그 아. 다음에는 그러니까 방판 느낌으로. 컨셉이 좀 달랐네요. 똑똑. 좋은 상품이 있는데 뭔데요? 김예슬이라는 상품이에요. 약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예슬이가 그걸 그렇게 했다고? 네. 왜냐면 취업을 대박이다. 앞두고서는 못할 게 없었어요. 한 번 떨어지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단한데 예슬이가 그걸 했다는 건 좀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고 떨어진 건 인턴 단계에서 떨어졌어요. 네, 뭐. 구마적보다 훨씬 근데 낫다. 야 구마적보다 1000배나. 나라도 너 뽑았어.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라도 더해서 여길 뽑았을 것 같아요. 그거저는 야 그 방판이랑 뭐였다? 홈쇼핑? 하나는 상담원. 상담원. 네, 뭐 안녕하십니까? 부인센터 상담원이었고 아. 한 번은 이제 방문 판매. 그래서 뭐 괜찮다. 비즈니스랑 상품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꼴값.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요. 뭐 아이디어가 좋았네요. 우리 예슬이가 그때부터 감이 있었네요. 하여튼 그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 인턴 때 은지 씨와 서로 네. 이제 응원을 그게 주고받는 거고. 그런 뭐 얘기 서로 있었네. 뭐 커피를 사왔나 뭐 심부름 하고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소풍인지 뭔지 뭐 그런 상황인데 막 인턴이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합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그쵸. 은지 씨가 막 꼭 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해줘서 나중에 꼭 한번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게스트 플레이하는 토크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같이 할 기회가 없다가 네네네. 이번에 이제 하게 돼서 너무 은지 좋았어요. 씨가 기억해요? 나중에 이제 시즌 1 태국 촬영 때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했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같이 좀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서로 멋있다. 네. 울었어요. 뭐가 울어? 두 분이 울었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슬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T99, 100, 그냥 네. 뭐. T100, 그랬죠. J100.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나?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 기억나요 그때? 네. 아니 근데 되게 마음속으로는 되게 감화가 많이 하는데 있고 네. 이런 친구가 표현이 똑똑 좀- 방문 판매입니다. 김예슬이라는 그러니까. 상품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쉽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쉽지 예. 않은 겁니다. 와. 취업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캐스팅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야 이게 과연 실험실을. 될까 하면서 그때 저희끼리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야 이건 망해도 좋은 시도니까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전 모임이죠. 첫 촬영을 네. 이제 하러 상암동에 있는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네. 그 넷이 모였죠. 맞습니다. 그때 생각나시나요?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력실 비하인드 뭔 얘기를 하지? 이러니까 오빠 그때 지력실 찍고 와서 첫 촬영 사전 모임 딱 찍고 와서 나한테 좀 잘 될 것 같아라고 제가 얘기했대요. 이거 좀 대박 날 것 같은데라는 감을 잡았던 게 그 사전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배님도 어쨌든 오래 일하던 연예인분들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다 그렇죠. 보면.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근데 너무 생차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너무 세대고 다르고 이런데 다 다른데 이게 맞을지 서로 친해질 수 있을지 분위기가 어우러질 수 있지 이런 거를 되게 걱정하다가 만나는데 약간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뿜 하는 느낌처럼 그 현장이 쉴 새 없이 흘러갔어요. 근데 저도 촬영하면서 그런 적이 처음이긴 했는데 카메라 감독님들이 한 4-5분 뭐 정도 나왔는데 나가시면서 현 PD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이런 말 들으면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진짜 카메라 감독님이 이런 말 진짜 안 하세요. 맞아요. 왜냐면 맨날 찍는 게 이런 거니까 그냥 웬만해서 예능을 코멘트를 많이 안 찍으시니까. 하시는데 현영 PD 이거 너무 웃겨요. 저 찍다가 막 울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닌가 해서 근데 뭐 후배들한테도 이거 나만 그런가? 근데 너무 재밌는데 막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 했던 친구들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거. 예슬 PD도 사전 모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예슬도. 저는 좀 놀랐던 게 이전까지는 되게 세게 멘트 치고 뭐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이래야 되게 재밌다고 느꼈었는데 그 경숙 작가님이랑 이제 한번 대화했던 게 되게 무해하게 웃긴 것 같다. 청량하다는 느낌. 네, 그래서 좀 너무 기대 이상인 거는 당연하고 약간 새로운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웃길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좀 배운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들은 그냥 그들로 와서 그들을 한 건데 워낙 위트 있고 재미있고 착한 친구들이니까 그게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기운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는 방송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1대1로 다이렉트로 그 기운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예능 프로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날 좀 많이 놀랬고 사진 촬영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서 4명이 처음 만났는데 네. 금방 토크가 어우러지고 같이 뭐 춤추면서 서로 합을 맞추고 하는 게 약간 진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라는 느낌이 있었고 제가 끝나자마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내가 이런 말 진짜 안 하는데 한 10년치 운을 끌어 쓴 것 같아. 여기다가 다 쓴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10년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진짜 다 대출 받아서 쓴 것 같은데 이 4명을 모으는데 내 운을 다 대출 받아서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뭐 어쨌든 사전 모임으로 우리가 좋은 기억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촬영을 떠납니다. 저희 지락실 첫 번째 촬영은 태국이었고요. 태국 방콕으로 들어가서 코사무이라는 섬을 거쳐서 이제 카오속이라는 정글에서 끝나는 게 저희 이제 지구 오락실 1탄 촬영이었죠. 태국 촬영 때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볼까 봐요. 뭐 아마 없었나요? 예슬 PD는 거기 배 타는데 뭐 먼저 가서 준비하는 팀 아니었어요? 맞아요. 보통 예슬이가 선발대로 많이 넘어. 그때 창민 PD의 그 배차 얘기를 보면 사실 예슬 PD가 제일 당황했던 시기였을 것 같은데. 그런 유연함 안 되니? 예상과는 다르게. 아니 뭐 근데 현장에서의 유연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 예슬아. 사실은 그때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그 입장하는 장면을 잘 받고 싶어서 3시간을 회의했었어요. 그 인천공항 앞에 거기. 아니요, 그 이제 배 타고 숙소로 들어오는 씬. 그거를 이게 이제 배를 타고 강변에 있는 숙소였잖아요. 여기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 맞춰서 카메라 팀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 3시간을 회의를 하고 카메라 감독님을 어떻게 받고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3시간? 저희가 이제 워낙 숙소가 특이하고 애들이 이제 첫 장소에 처음 도착한 거니까 예쁜 카메라 저희가 준비한 거를 이제 잘 받아서 먼저 도착해서 받게 하자. 그러려면 이제 그 전에 있던 크로압손이라는 식당 거기 있던 카메라를 먼저 빼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렵지 않잖아, 예슬아. 그걸 왜 실패했어? 예슬아. 저는 제가 보낸 건 아니라서 왜 실패했는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그때 행사가 있어서 건문이 대로 건문이랑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이제 천재지변이네요. 근데 그 차 보내는 그 뭐 누가 보내고 뭐 몇 번째로 떠나고 이걸 3시간 동안 짰는데 회의를 많이 하죠. 한 대도 안 오고 갑자기 연락했더니 선배님이 뭐 기다릴 수 없다 지금 갔다 이미 카톡에는 출발해서 어디 왕궁 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뭐 저랑 뭐 상훈 PD, 원기 PD 이렇게 해서 야 다 들어 하나씩 들어 해서 들고 받았죠. 엉망이었죠. 그래서 지락실 첫 촬영 첫 숙소를 이제 PD들을 구린 핸드폰으로 이러면서 이건 뭐예요? 스테빌라이저가 안 돼가지고 흔들려가지고 흔들림 방지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찍었던. 그렇게 다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뭐 그럼 박현용 PD가 태국 촬영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에피소드나 그래도 요 순간 나 좀 위기였던 것 같아. 뭐 이런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청개구리 가위바위보 있잖아요. 첫날 저녁에 저 인조인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사전에 공유를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배님이 막 촬영 약 4분 전에 너 좀 연습했니? 그래서 어떤 걸 너가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거 공유가 아직 안 됐는데 너가 그냥 인조인간 해가지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이 안 된 채였죠. 안 된 채로 그 인조인간 촬영을 한 거예요. 상황 보고 결정하자는데 선배님 머리 상황에는 제가 인조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 상황이. 그렇게 사실은 등 떠밀려서 나간 거죠. 근데 선배님 갑자기 10수년간 수련한 청개구리 가위바위보 그거 한 이틀 전에 짰거든요. 10수년은 짠 인조인간 소개합니다 이랬는데 저도 그래서 그 소개하시기 전까지 혼자서 이걸 연습했어요. 이거 졌다, 이겼다, 졌다. 이거 연습하고 나간 겁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하시니까 선배님이
아 제가 또 이거 한풀이처럼 나오는데 갑자기 또 얘기가 괜찮습니다. 저는 뭐 포문을 열겠습니다. 열린 선배니까. 네. 제가 듣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비하인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어쨌든 저한테 진행을 이렇게 원래는 하라고 했는데 지락실은 그래도 선배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항상 애매하고 처음 하고 판정이 애매한 게임은 절 시키세요. 이거 너무 억울해요. 청객으로 가면 이게 애매했거든요. 어려워. 근데 원래 재밌는데 이거를 이제 판정 해내기가 되게 어려워. 야, 내가 제일 좋은 거 넣어준 거야. 야, 새롭고, 얼마나 좋아, 새로운 게임. 제가 너무 갑자기 열변을 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가끔 출전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굉장히 90%라 저도 이제 뭐 하다가 약간 어리버리한 순간들이 방송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합의라는 단어 쓰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후배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현용 PD가 예슬이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아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카메라를 들 기회를 주고 바쁘게 움직일 기회를 주고 다 준 거잖아요, 박현용 PD가. 네, 선생님. 저도 박현용 PD한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출연자와 친해질 기회, 예. 그리고 그 덕분에 또 브라운 걸 통해서 시청자와 만날 기회. 맞습니다. 박현용 PD에게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끼는 후배였기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날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인조인간 컨셉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컨셉이 그때 한번 쓰고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안 되게 인조인간이 예. 저희가 이제 키운 인조인간이라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그건 생각이 없어졌고요. 네. 예슬 PD 준비하고 있죠. 방금 현영 뭐- PD 하는 거 봤죠? 아 4세대 PD 곧 이제 뭐 너도 데뷔 준비해라. 저요? 뭐 뭘로 할래? 청개구리로 할래? 뭘로 할래? 예슬이는 진짜 사표 낼 거니? 사실 오늘 라이브 나오는데도 예슬이가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ISTJ I가 99% 약 100%에 근접하는 친구라 라이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 선배님이 리액션이나 해 이렇게 근데 진짜 현영 PD는 진짜 왜 이렇게 잘해? 하던 거예요. 이런 말들 잘하고 성대모사도 너무 잘하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나대는 모습이 좀 비호감일 것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능이에요, 재능. 너 비호감 되면 예슬이 올려서 괜찮아요. 뭐 밑에 PD가 얼마나 되죠? 뭐 영은이도 있고 건준.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괜찮고요. 부대들이 많아요. 쭉쭉쭉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콕의 첫 게임이 그 청개구리 맞습니다. 가위바위보였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토롱이 잡고. 네. 이런 거죠. 토롱이는 또 예슬이가 사실 또 많은 지분이 있는 게임이죠. 요게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 고전 게임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대로 구전되어 오던 게임은 이제 윗선배들이 많이 쌉니다. 뭐 인물 퀴즈나 네네, 뭐 이제 음악 옛날부터 퀴즈나. 하던 것들. 근데 이제 요 지구오락실에는 토롱이라는 코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머리 이게 쓰는 게임. 약간 머리 쓰는 게임. 네. 방탈출 혹은 그거는 지략 게임. 네. 그거는 이제 4세대 PD가 예슬이가 주로 거의 아이디어를 내서 짜고 있고요. 네. 그래서 토롱이가 이제 뭐 힌트를 남기거나 인스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조롱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면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힌트를 추적해서 네. 그게 사실 키포인트가 이 친구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힌트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 너무 쉽게 풀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도 안 되는 그 난이도 조정이 이제 맞아요. 관건인데 그래서 첫 촬영 때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근데 우리 예슬 PD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신세대 PD들이 그런 거에 강해요. 너 왜 그런 거야? 너 정종현 PD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예슬이가 대탈출도 했었고 실제로도 방탈출을 되게 많이 해요. 예슬이가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방탈출 되게 많이 하고 원래부터 그런 코드를 좀 좋아하시나요, 우리 예슬 PD가? 예, 뭐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또 이제 결을 잡아주시고 아 저는 또 이제 최재형 작가 그때 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시다 이제 저는 이제 요 근래 와서 이제 좀 이번 시즌에 좀 토롱이의 네, 난이도가 많이 약간- 올라갔죠. 네. 거기서 사실 예슬이의 활약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잡아주신 틀에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한 거라서 네네. 저는 뭐 그냥 네. 이제야 겸양의 미덕을 우리 예슬 PD는 갖고 있었고요. 잠깐만요. 박현영 PD 가 뭔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약간 비교하시려고 갑자기 왜 화살을? 아니 뭐 겸양의 그런 모습. 예. 자기가 했지만 공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제가 예슬 예슬이 토롱이 짰다고 했는데요. 제가 먼저 겸양을 했는데요, 선배님. 아니, 그럼 너는 선배가 돼서 뭐 그런 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방콕에서 뭐 그런 것들을 했었던 거죠. 맞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고 토롱이도 추격하고. 그리고 코사무이 섬도 가고 코사무이 이동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비행기 타고 토롱이 갔죠? 레이스를 네, 하고 토롱이 비행기를 레이스 타는 하고 거였어요. 또 이제 그 훈민정음 한식 레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뭔가 이제 그게 원래 갑작스럽게 이제 상황 보고 결정하자 네. 그 상황이 그때 되게 수첩에 써 있었던. 상황이 되게 웬만하면 안 하는 느낌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네. 상황이 되게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네. 갑자기 뭔가 카메라를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선발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밖에 그걸 날라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왜냐면 이게 왜 카메라가 필요하냐면 다음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다음 카메라를 숙소 다 카메라. 뗍니다. 저희가 박현용 PD와 같이 깔깔거리면서 와 뭐 땡 이러고 할 때 네. 우리 제가 레슬리는 떼거든요. 저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를 떼고 네. 100개를 또 이렇게 네. 막 떼서 짐을 막 다 싸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네. 몇 개만 좀 갖다 달라고 좀 짐에서 좀 빼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갖다 주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느라고 이제 파이널 콜까지 떴는데 이제 거의 늦은 거죠. 공항에서 아. 이제 허겁지겁 간 거예요. 네, 근데 막 달려서 이제 페어로 간 친구가 그 잔무해신 심창민. 친구였어요. 창민이. 근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좀 허약한 타입이거든요. 아 그래요? 창민이가요? 네, 전혀. 그 허약한 심약한 타입이라서. 타입. 네. 어. 근데 이제 가다가 저희가 또 이제 짐도 뭐 잔뜩 메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갑자기 막 심장이 멎겠다고 갑자기 그런 걸 끼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못 뛰겠다 더 이상 못 뛰겠다 선배 저는 걸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파이널 콜이 떴는데 비행기하고 그래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럼 가방 다 놔줘라. 어. 그래서 가방을 제가 다 메고 갔는데 또 그 와중에 창민이 가방에 가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와중에 왜 가위까지 넣고 왜냐면 우리 여기에서 창민은 다 준비해야 돼. 메모에 가위가 있었나 봐요. 또 한 번 욕을 먹고 또 이제 타려고 했는데 또 프로펠러 비행기더라고요. 어. 네네. 또 이제 소형 비행기. 허약한 상태에서 또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저 비행기 못 타겠다고? 저 비행기가 너무 싫다. 근데 타라 빨리 타라 타서 ISTJ. 그거 타라. 그래서 그냥 탔으면 좋겠다 조용히 하고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다. 자, 요 부분을 실제 거기서 있었던 단어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근데 요- 비하적인 표현만 빼고. 선배, 저 프로펠러 비행기,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이름밖에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름 빼고 다 얘기해. 창민아 야 뭐를 제외하면 네, 거의 삑삑 뭐 그냥 이런 거. 타 이렇게 해서 네네. 태워서 물 먹이고 일단 아, 물을 또 먹였어요. 실제로 아프게 했나 보요. 아, 발레나 키우듯이 물 먹이고. 워터 플리즈 해서 물 먹이고 오더플레스. 자라 잠깐 이렇게 해서 도착을 가지 했죠. 말란 얘기는 안 하고 먹이고 살려서 같이 가라. 갈 친구가 없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되게 소중한 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촬영이 선배님 진짜 네. 디테일하게 하면 진짜 어려운 게 토롱이 레이스도 계속 외부에서 돌고 네, 포스팅 저희는 어려워요. 포스팅이라고 포스팅이 하죠. 진짜 이동을 어렵죠. 하면서 찍는데 그 다음이 훈민정음 한식 레이스 한식당을 세 군데를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찢어지면서 카메라가 또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다음 날 숙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말을 했지만 레이스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토롱이 레이스도 잘 끝났는데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훈민정음 한식 레이스까지 하게 된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재밌었잖아. 네, 너무 댓글들도 너무 재밌었다는 일이 많아서 저도 너무 뜻깊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락 씨는 현장에서 정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거의 99%입니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가 뭐예요? 왜냐면 이거 정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왜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제 처음 보는 출연진들이니까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선배님도 방송에 나오지만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우영지 이거 좋다 했잖아. 아니 좋은데 지금은 싫은데 어떡해요? 뭐 이런 거예요. 이 게임을 준비했는데. 네, 이 게임을 준비했는데 너 이거 재밌다 하지 않았니? 그때는 재밌었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얘들 싫어하니까 다음 식당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회의가 좀 바뀌고. 근데 멤버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라고 하지만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에너지를 내려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선배님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멤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이 친구들 너무 잘 모르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그 비슷한 또래면 알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나 오해하나 내가 지금 잘못 판단했나 이런 걱정들이 첫 촬영 때는 저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덜 그럭거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사실 또 그런 게 없었어도 원래 그렇죠. 원래 즉흥적으로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예, 많이 원래 하긴 즉흥적으로 합니다. 많이 하고 맞습니다. 이것도 하셨네.
예슬아 액체가 돼야 돼 액체. PD는 액체. 다 같이 액체면 네가 툭하면 내가 같은데. 내가 툭하면 네가 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겠니? 네, 효영 선배님 많이 가르쳐 주고 계셔서. 저희 또 이렇게 또 겸양의 미. 겸양. 자 그렇습니다. 예슬한테는 너무 힘든 촬영 현장이겠어요. 너무 변하는 게 맞습니다. 많아요. 예슬이가 그래서 TJ니까 TJ니까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분명히 예슬아 뭐 1시간 있다가 뭐 할 것 같으니까 뭐 해 해서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준비 끝내놓고 보니까 없어. 어디 갔어요? 뭐 찍으러 갔대. 약간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사실 요즘에는 1시간 뒤에 뭐 하신다고 해도 너 안 믿? 안 하니 혹시? 한 15분 전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 전까지는 크게 세팅은 안 하고.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라이브도 어제 저랑 오셨잖아요. 안 한다고 예슬아. 아니 리액션만 해. 뭐. 갑자기 어제 밤에 연락 오셔가지고 예슬이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왜 전화했겠어요 예슬이한테? 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출관 본인의 연출관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기회 이제 주고 싶었고요. 자, 제가 뭐 상황 보고 뭐 판단하자라는 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그때 예전에 우리 안영은 PD 앞에서 제가 안영은 PD 지금 옆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며칠이죠? 8월 29일. 8월 29일부로 말씀드리겠. 상황 보고 하자 금지는 오늘부로 철폐하겠다.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후배들에게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예. 상황 보고 할 거다라는 거를 왜냐면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빨리 변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계획은 A였지만 B로 바꾼다면 더 좋은 포텐셜이 나올 것만 같은 상황이 맞아요. 있으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사실 간과했고 후배들한테 미안했던 건 그거를 보통 소위 말하는 본진에 있는 사람은 그 출연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들의 표정 그런 거 진짜 말투 하나 단어 하나에서도 네. 그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얘네가 지금 이거보다는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야 급하게 이렇게 하자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본진에 소위 말하는 본진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를 해서 얼른 하는데 옆에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를 막 대고 있던 예슬이는 갑자기 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은이는 저기 어디서 막 닭이랑 뭐 싸우고 있다가 응?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의 괴로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8월 29일 선언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예. 더 저희가 소통을 좀 더 해서 요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네가 그런 건 얘기를 해줘. 옆에서 뭐라고 있는 원래 거야? 중간에 있는 너 사람이 중간자를 한다며 네가. 그걸 잘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다 선배님 그때 철폐하셨지만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라방이구나 이렇게 라방이구나 하고 있었지. 방송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구나 예. 이렇게. 아닙니다. 저 예라고 했어요 선배님. 이빨 저도 모르게 기계처럼 예. 아무 얘기나 그냥 네 하는구나 그냥 아닙니다. 영혼 없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카우소 네. 어쨌든 호흡곤란이온 심창민 PD에게 네. 욕을 퍼부으면서 하지만 욕과 함께 물도 먹이면서 그래서 어쨌든 애를 살려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고사무이로 고사무이로 간 거죠. 네. 창민이 등산 좀 시켜. 내가 창민이요? 심장이 좀 안 좋아. 창민에게 호흡이랑 진짜 좀 창민이가 등산 좀 시켜. 운동 좀 해야 걔 됩니다. 북한산 쪽 산다 그러지 않았어? 예, 그쪽 산 좀 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슬 PD 가방이 제일 무겁다고 맨날. 예슬이 왜냐면 가방 그때 잔무신에도 나왔습니다. 왜 예슬 PD 가방이 제일 무거운 거?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현유이가 같이 멜 수도 있는 맞아. 건데. 그러니까요. 왜? 아니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슬 PD 가방이 무거워.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선배님은 출연자들 케어도 하셔야 되고. 아 근데 네. 제가 또 효정 선배 밑에 있을 때는 또 현용이 가방이었어요. 그죠. 예. 네. 그 가방이 이제 밑으로 네. 가는. 그건 거의 한 20kg 정도 됐어요. 지금 그 세컨의 가방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상황 보고 찍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아 뭐 카메라. 핸디캠이 카메라랑 이제 뭐 그 조명이 이제 네. 수화물로 못 실어서 아. 조명 같은 거 이제 배터리 막 배터리, 메모리, 아. 뭐 청테이프 가위, 뭐
그럼 이 세컨 가방만 있으면 뭔가 하나는 찍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영섭이가 지금 잠깐만 뭐 하나 찍을까? 이러면 이제 예슬 PD가 가방을 열어서 하나 더 찍을까? 이제 핸드폰. 보통 이제 그런 무표정의 예슬이를 많이 보셨어요. 네, 뭔가를 찍고 있는 승합차 안에 승합차. 그래 4세대 PD 나올 때마다 승합차에서 이러고 있어요. 얼굴 그 창밖을 보는 거야? 어디를 보는 거야? 얘들아? 아니 얘는 늘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찍고 있더라.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하는 화면에 마음이 있어서 아. 저는 이제 너무 얼굴이 많이 찍힌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어느 날 화면을 어. 봤는데 예전에 이제 찍혔던 걸 보면은 그래서 저라도 좀 이렇게 피해 있으면은 좀 덜 거슬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됐고. 네. 근데 예슬 PD가 I 성향인 거잖아요. 네. 저도 I지만 하여튼 ISTJ. 네. 그러면 저희 지라기들처럼 텐션이 높은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했죠. 어쨌든 지락실 2 촬영에서는 우리 4세대 PD가 또 굉장히 또 지근거리에서 같이 촬영을 했으니까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촬영할 때는 살갑게 다가와주고 바로 이렇게 저한테 편하게 대해줘서 되게 좋았는데 여쭤보시니까 그냥 굳이 하나를 뽑자면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이미 촬영은 다 끝나고 네, 그래서 또 귀국편 비행기 이번 촬영 때 네, 발리 이번에 때. 발리 끝나고 그래서 이제 라운지 이제 다 이렇게 잠깐 타기 전에 휴식 시간이고 좀 잠깐 나갔다 와도 된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면세점 타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면세점에 이제 뭐 잠깐 숨 좀 돌리려고 돌리려고 나갔는데 했는데. 이제 출연자 카톡방에 예슬 PD님 어디 가셨어요? 올라와.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셨냐? 약간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어서 오세요. 우리 같이 네, 나가요. 뭐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순간 조금 미리 보기로 확인하고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안 한 척을 잠깐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네, 거구나. 아니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절대로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제가 너무 이제 촬영 마지막인데 잠깐 숨을 돌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이제 제가 선배님이 원래 이제 하는데. 하시는데 이제 다리 다리를 문제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하다가 네. 잠깐 이제 정말 순간 나간 지 진짜 5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 한 5분만 뒤에 본 척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서 네. 휴 하고 뭐 이제 그러고서 다시 이제 합류를 했겠죠. 네, 네 이렇게 보냈어요. 네. 저희 지라기들이 어쨌든 원래는 선배님이랑 저랑 많이 붙어 있다가 예슬이가 그때 이제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리액션이 지라기들 입장에서 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예슬이 네, 놀리려고 너무 또 재밌어하죠. 그래. 막 계속 툭툭 건드리는 거잖아요. 예슬이가 너무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또 비하인드인데요. 죄송해요 선배님.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선배님 비하인드인데 선배님이 이제 그 은지 씨가 맨날 지적하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캔디 크러쉬. 그때 지운다고 그것도 선언하셨는데 그건 지웠어요. 진짜 지우셨더라고요. 그건 진짜 지웠어요. 그것도 저는 허투루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우셔가지고. 넌 내 말은 제대로 듣질 않는구나. 아니 그래도 선배님의 어떤 일상과 애환이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선배님이 저는 같은 방을 많이 쓰니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선배님이 뜨리링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뭔가 열중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막 선배님도 성향이 아이 성향이니까 막 텐션 강한 애들 없어. 네, 와 하고 나면 선배님 이제 캔디 크러쉬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보면서 와 이게 페이소스구나. 진정한 PD의 어떤 페이소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웠다고 하셔가지고 자신은 안 믿었는데 진짜 지우셨어요. 아 진짜 지웠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후배들 사이에서는 성공하려면 그런 게임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다들 그거 하나씩 루틴. 다들 하나씩 시작했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그냥 뭔가 그냥 성공 공식 같은 그런 거 거요? 있잖아요. 징크스 같은 건가 보다. 루틴. 저희끼리는 이제 성공 루틴.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뭔 얘기다 이렇게 캔디 크러쉬. 아니 뭐 그 지금 발리 얘기하다. 근데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또 태국에서 근데 그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 코디님 한 분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범상치 않은 좀 범상치 않은 이제 신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네, 태국에도 그런 샤머니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 사실 몰랐는데 이거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촬영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거나 할 때 한 구석에 PD나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쑥덕쑥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코디님이랑. 근데 그 코디님이 그 태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꽤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 되게 친하게 지내나 보다. 그냥 뭐 코디님이랑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점을 봐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뭐라고 하죠? 예. 태국도 샤머니즘이 꽤 있거든요. 네. 거기도 약간 무속 운세 같은 걸 네. 봐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못 봤고
저는 봤어요. 일하느라고. 바쁘지 않아요? 보통 일하느라고. 선발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같이 있질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카오속을 넘어가는 배 아니었어요. 카오속이 좀 그런 정글이죠. 정글. 정글이고 엄청 깊은 정글. 약간 영험한 느낌의 영험한 기운이 있는 동네다. 그분들에게는 신성한 우리나라로 치면 신산? 대구 팔공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데 뭐 이런 신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이분이 진짜 이런 분이야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스태프들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분한테 잠깐 대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지금은 세상에 나와 있는 저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개월수가 얼마 안 됐을 때라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 때였거든요. 공개를 안 했을 때였는데 근데 그 분이 저한테 가족이 혹시 하나 더 생기세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소름 그 배 안에서 대박. 그리고 그 영험한 섬을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처음에. 이분이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이 처음에 생겼어요. 그러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아기가 잘 자랄지 또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약이 너무 꽉 찬 거예요. 누구가 봤어요? 기억에 남는 어떤 얘기들? 운세풀이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주 같은 거잖아요. 저희 사주 관상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신점이죠 신점. 창민이 그 장무신 심창민 군은 우리 창민이한테는 뭐 어떤 점괘가? 창민이한테는 그 심약한 친구잖아요. 걔는 점괘보다는 사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퇴마를 받고 진짜 테마요? 그러니까 테마사? 저희가 그 방콕 숙소에서 얘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었대요. 근데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너무 무서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이게 악기네. 그 나중에 진짜 뭐 무서웠어요. 그 코디님 말씀으로는 거기가 강변이고 이래가지고 나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이랬는데 에어컨 그 좀 이후로 이제 뭔가 좀 창민이 안 좋았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몸이 좀안 그 좋았어요. 코디님인가가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닐 때가 아니다. 근데 그게 다 끝나고 인서트 찍을 때였어요. 본지는 다 출국하고 이제 남아서 이렇게 헬리 인서트를 걔가 찍다가 해 지기 전에 뭘 따러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코디님이 막 그 기사님한테 막 뭘 얘기하더니 갑자기 차를 어떤 돌려서 절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인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심창민 네가 네, 문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해서 돈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 꿇고서 무슨 물 묻힌 나무로 막 이렇게 하면서 창민 PD를 이렇게 귀신을 뭐 이제 쫓아내는 스님이 막 이렇게 뭐 하고 나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테마를 받았네. 창민 PD 가슴 아픈 게 진짜였네 그러면. 야 그러면 그게 그런 거였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민이가 그러니까 예슬 PD가 비행기 탈 때 그게 맞아요. 그럴 실제로 수도 있어요. 그런 거네. 창민이가 그런지도 뭔가 모르고 윽박을 치. 잔무에 귀신이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어깨 양쪽 어깨에 지금 태국 귀신이 내가 앉아 있는데 네가 그런 애한테 뭐 차갑게. 너무 차갑게. 미안하네, 갑자기. 네네. 너무 무섭다. 저 말고도 이제 막 정말 많이 봤는데 진짜 좀 신기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프로그램 잘 될 것 같냐고. 잘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믿죠. 그런 것도 좋네요. 예. 네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창민이는 심약하구나 애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귀신이 잘 달라붙는 스타일인가?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저희는 전개를 볼 줄 나중에 한번 모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촬영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촬영을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제 고성에 그때 갔었어요. 여행 간 거. 네, 고성에 여행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기를 주워 먹죠? 박현영. 근데 진짜 왜 주워 먹은 거예요? 난 그걸 사실 예슬이가 편집했어요. 네. 그럼 뭐 일부러 편집으로 만든 상황은 아니. 그거 뭐 집어드신 거라서 제가 알기로 제가 뭐 만든 거. 제가 알기로는 2점 먹었는데 그나마 예슬이가 한 점은 편집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슬이가 근데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3개 먹었댔나? 3점 드셨는데 세 점을?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한 번 지적을 받았는데 왜 또 먹었지? 약간 있었던 거예요. 한번 먹을 때 우리 예슬이 받았구나. ISTJ 우리 예슬이가 봤을 때 사실 그래서 효영 선배님은 거기에 뭔가 재밌는 게 물려 있을까봐 그게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더 살려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안 된다. 제가 선배님 약간 좀 너무 이상하다. 한 번이 웃기신 것 같다. 반복되면 왜 지적을 받았는데 왜 또 드시지에 대한. 근데 저는 진짜 사람들의 예슬이한테도 의문. 그때 얘기했지만 예슬이가 편집하는 그 원본도 봤어요. 저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억 내가 상실증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가가지고 내가 진짜 그냥 집어먹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리고 제가 젓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젓가락을 젓가락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러고 있다고 이러는데 원래는 예슬이가 다 편집해 버리려고 했었어요. 사실 너무 선배가 아니 근데 첫 번째 건 괜찮았어요. 첫 번째 거 괜찮고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데. 근데 진짜로 고기를 왜 근데 그걸 많이 물어보시니까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때 한번 길게 대답을 드렸는데 제 기억에 갑자기 얘기하고 생각나니까 3번 다 먹은 이유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최악인데 처음에는 진짜 이거 탄 거 같은데 해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탈까봐. 그러다가 이게 좀 이상하네. 아니 누가 귀신 붙었다. 걸신 붙었다. 걸씨 너 가서 퇴마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 태국 가서 너 카오속에 한번 갔다 와. 근데 고기 먹는 그 순간이 정말 되게 정적이 흘렀잖아요. 모든 스태프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방송으로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어쨌든 맛있게 굽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기 종류가 달라서 이것도 익었나 이것도 익었나 이것도 고기가 여러 개였대요. 근데 예슬이한테 들어보니까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종류별로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알게 된 숨겨진 진실. 사실은 3점을 먹었다. 그나마 후배가 선배 이거 하나 이상 나가면 선배 인성 파탄자 돼요. 이래서 2개는 걸러줬다. 조절을 해줬다는. 이제 그때 감사합니다. 많이 이제 노출이 안 되신 상태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악플에 혹시라도 시달릴까봐 예슬이가 사실은 지금 조절을 이제 해서. 인기 있으시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너무 지금 한쪽 입꼬리로 인기 있으시니까 진짜 예슬이가 저 좋아합니다 선배님. 그거는 예슬이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입으로. 하여튼 갑자기 고기 얘기하다가 고성 촬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락실 1이 끝나고 예슬이랑 2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핀란드와 발리를 가게 되죠. 핀란드 또 답사도 같이 가고 촬영도 같이 가고 이랬었는데 또 아까 예슬이랑 뭐 얘기하다가 핀란드도 무슨 일 있었지 하다가 웃긴 일이 하나 있었죠. 뭔가요? 답사를 갔는데 답사. 그러니까 본 촬영이 아니라 답사. 저희가 이제 몰래 갔다 오려고 하잖아요. 답사를. 근데 이제 촬영하는 게 소문내지 않는.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출연진들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왜냐면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이제 근데 커뮤니티 같은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팬들 이렇게 계신 사이트 중에 하나에서 헬싱키에서 나영석 봤는데 핀란드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와 이렇게 하다가 어떡해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소문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헬싱키에서 환승을 많이 해서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익명으로 남길 수 있는 사이트라서 헬싱키에서 환승을 많이 해서 환승한 거지 않을까? 설레발 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론 조작을 시도했군요. 네,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선배님이 사실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지셔서 저희가 그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선배님 어디 가시면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답사 갔을 때가 크리스마스였거든요. 크리스마스였는데 그 저희 갔던 PD 작가들이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답사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서 1월 1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애들이 이제 사라졌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막 PD랑 작가들도 크리스마스 파티 그런 이제 해외에서 클럽 같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뭐 클럽을 갔어? 좀 처음 듣는 얘기. 난 그때 선배님을 쇼미로 영지가 우승하는 거를 그 핀란드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막 영지야 막 축하한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저는 선배님이랑 같이 있었죠. 영지 응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가 클럽을 갔어? 아니요, 저도 같이 효영 선배랑 밑에서 저희는 로비에 1층 있었고. 로비에 있었고. 그럼 누가 갔어? 이제 심창 야 창민이 얘가 문제가 심각하네. 심약한데 불구하고 심약한데 클럽은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근데 또 이제 연말이고. 연말이고 답사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끝나고 마지막 날 생각해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2월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저도 기억해요. 그 답사 다 끝나고 마지막 날이었죠. 그 해 마지막 날이었고 그때 헬싱키 사람들 다 몰려 나올 때 그때 네네 그때인데 이제
처음 이제 답사하다가 처음 자유 시간이 나서 친구들이 뭘 해야 이제 될지 막 방황하다가 새해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나가서 좀 즐기고 싶다 해서 그래 나갔다 와라 이렇게. 제가 맞춰볼까요? 심창민, 신건준 뭐 이런. 아니, 건준이는 없었습니다. 건준 PD는 없었고. 건준이는 태국만 갔어가지고 한유진 PD, 김보라 PD. 김보라 PD. 근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예, 그게 맞습니다. 약간 검은 이제 드레스 코드가 옷에 있는 블랙이었어요. 네, 자리였어요. 네, 그거 나 근데- 그래. 근데 그 검은 옷이 없어서 보나 PD가 히트 태그를 그 정도의 열정으로 갔으니까 저는 가라. 내복을 입고 출동을 그 했습니다. 정도면 가야 된다. 그 정도로 가고 싶다면 가야죠. 그래서 미안. 그거 제가 봤습니다. 미안. 아니 우리 보나 PD가 지금 끝났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같이 하고 맞습니다. 이번 시즌에 다시 이제 다른 네. 프로그램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네, 갑자기 난 말 안 하려고 했어. 갑자기 얘기 왜 나왔지? 저거 근데 수많은 아니 저도 지금 에피소드 중에. 생각이 났어요. 보나가 히트텍을 입고 있는 게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는 폭로가 아니라 꿀팁이에요. 여러분 해외 가셔서 클럽 가실 때 히트텍 괜찮습니다. 이게 좀 블랙으로 이제 올 블랙 의상으로 쭉 위아래 약간 이렇게 가시면 아니 예뻤어요. 네 이뻐요. 몰랐어요 히트텍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알았어요. 이거 뭐 히트텍인지 뭐 여러분 뭐 기억해 주세요. 해외에서 클럽 갈 때는 히트텍. 네, 히트텍 괜찮고요. 그 어쨌든 그러고 핀란드 촬영 잘 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발리. 가장 발리. 최근 촬영이 발리. 네네. 발리에서 이제 최초로 우리 4세대 PD가 라이징을 맞습니다. 딱 하기 시작한 거죠. 시청자분들께 눈도장을 찍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4세대 PD가 이제 훨훨 날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답사 중에 네네.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핀란드 답사였고 이건 발리 네. 답사. 제가 갑자기 해명할 게 생겼는데요. 그때 네네. 통깁스를 하고 나갔는데 그 주쯤에 소통의 신 그 컨텐츠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춤추다가 발가락이 부러진 줄 아는 사람이 제가 그 소통의 신 춤을 추다가 발가락이 그거는 이제 회복한 이유입니다. 시점이 회복한 이유. 시점이 좀, 우연히 좀 겹친 돌려주시면 사실 답사 중에 잠깐 이제 접질려서 발가락이 다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슬이가 사실 저 밑에서 이제 네. 하게 된 거죠. 그때 내가 발리 답사를 안 갔지. 맞습니다. 안 가셨습니다. 왜냐면 그때 서울에 있는 보고는 예슬이가 밀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서울에는 웅성웅성했어요 회의실이. 저 예슬이가 밀었다. 저 100% 밀었다라고 서울에서는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괜찮다고 그런 생각해요. 일은 아니었나요? 어땠나요? 그런 일 아니었습니다. 네.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네, 조금도 의도가 섞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예슬 PD는 그러면 마지막 촬영 우리 발리 촬영에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습니까? 발리에서 사실 뭐 처음으로 그 본진 라인업에 이제 드디어 그 스피커 옆자리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쵸. TV를 통해서 가끔씩 이제 자랑스러운 딸의 얼굴이 나올 때 이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떤? 어머니가 그 얘기 있지 않았냐? 어머니가 뭐 방송 보고 어머니가 갑자기 이 교정을 하라고. 아니, 일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예슬아 너 이제 30이 넘지 그래서, 않았냐?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휴가 때 진짜 병원 두 군데나 갔다 왔는데 앞니가 없는 채로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 그리고 또 끝나면은 또 이제 거의 30 중반이 돼야 돼서 이게 뭐 어른일 때는 골격이 다 완성된 상태라 이게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그 정도 이상한 피드백이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딸이니까 그쵸, 계속 그쵸. 그거를 뭐 어쩔 수 보셔서 없이 네.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그 부모님 눈에는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 지락실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건 심약한 심창민. 창민이가 잔무하신 뿐 아니라 심약하다는 고생을 많이 해서 얘기가, 그런가 봐요.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카바를 갑자기 급정리를 또 해주고 계셨는데 자 어쨌든 오늘 너무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락실 많이 앞으로 또 계속 시즌은 계속 될 거니까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그래도 출연해 주신 우리 예슬 PD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또 15회 출연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야 그거 얘기 안 했다.
너가 15야 메인 될 거잖아.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조만간. 아 우리 예슬이가 이제 또 이제 이 15야의 다음 주인이 됩니다. 예, 뭐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4세대. 저 4세대 우리 PD가 이끌어갈 15야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어쨌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오늘 뭐 다 뭐 선배님이 말씀 잘해주셔서 저는 곁다리로 나와가지고 1번 따까리로 잘 보좌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뿌듯하고 네, 뭐 앞으로도 15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자 우리 박현영 PD 예. 최초예요. 사실 스텝입니다의 2주 그렇죠. 연속 출연은 2번 모신 네. 게스트 분은 없어요. 네, 단 한 명. 금자탑이죠 사실. 말씀 구독자님께 좀 아니 부탁드립니다. 선배님이랑 대주 작가님 시차 적응이 안 되셔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멀쩡해요. 대단한 에너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도 급 이제 좋게 포장 들어가는구나. 예, 항상 좋은 선배님들과 일을 하면서 좋은 자극을 받으며 언제나 상황 보고 결정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보따리 가져오며 시즌 3에서 뵙겠습니다. 예슬이가 연출하는 많은 작품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너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 너 진짜 너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외술에서 춤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 왜 이렇게 얘? 아 미치겠다. 성대모사는 좀 더 연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 박현영 PD 너무 웃긴 것 같아. 뭐 좀 이거 보따리 좀 쌓이면 바로바로 얘기해.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이제 예. 예슬이도 이거 하다 보면 쪼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까먹기 전에 와야 돼요. 땜빵 신선할 해주고 때. 뭐 떼워주고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지락실 얘기 들으려고 모셨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길이 새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현영 PD, 예슬 PD와 함께 지락실 즐겁게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는 끝. 안녕히 계세요. PD가 끝 한번 해봐요.